오늘 서울 도심에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 5천 명이 모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 옆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했던 주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현장을 이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모독 중단하라! 현수막과 피켓에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규탄하는 문구들로 빼곡합니다. 5.18 비상시국회의와 광주 시민 등 5천여 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퇴출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5.18이 민주화라고 떠드는 아이들! 경찰은 5.18 망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내려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태블릿 PC 조작설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이미 다 했던 이야기라며 여러 차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가 주장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지금까지의 입장, 과감히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황 후보는 태블릿 PC란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답을 피해갔습니다. 제가 오 후보께 한 번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 후보가 조작 근거가 뭔지 재차 묻지만 한결같습니다. 새롭게 있는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수습을 하셔야지요. 태블릿 PC는 조작된 바가 없다고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났지 않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을 여기에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황 후보는 앞선 TV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설을 언급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후보 발언을 두고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엔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김진태 의원 역시 대답이 모호하다고 황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황 후보의 오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답을 피하는 모습이던데 비판 여론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을 피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론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서울지방 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 법무부 장관도 지낸 분이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미 법원에서 이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거짓말의 영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법조인 출신 황교안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결국 표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 조작설은 이른바 이 태극기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태극기 세력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집력이 큰 이 태극기 세력과 또 친박 진영의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이 오세훈 후보가 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한 언론사의 사설까지 인용하면서 네. 이 황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핵 부정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저를 이제 그렇게 폄훼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원래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해온 김진태 후보는 오늘 뭐라고 좀 말을 했습니까? 네, 이 태블릿 PC는 내가 전공이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까 황 후보님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제 전공이거든요. 질문 드린 거에 답변해 네. 주십시오. 네, 본인이 전공이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 후보는 이 외에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이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토론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이 5.18 문제에 김진태를 연루시켜서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전당대회 이후 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선출된 이 새로운 당대표가 이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 태극기 세력의 대거 입당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5.18 망언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 탄핵 부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키워드 2%냐 20%냐입니다. 예, 2%와 20%는 상당히 큰 차이인데 뒤에 보니 태극기 부대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를 두고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자주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은 전체 한국당 당원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에 입당한 태극기 부대의 수는 약 8,000명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비중으로 따지면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의 2% 수준인데요. 2%요? 네. 그런데 예. 이들의 영향력만 놓고 보면 단순히 2%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태극기 부대에 먼저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의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게 20%를 오타를 낸 거 아닌가요? 대략 투표율을 환산해 보면 20% 정도의 영향, 최소한 그분들이 그거는 미칠 거라고 저는 자체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 이야기는 이 태극기 부대의 숫자가 적을지는 몰라도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을 높게 봐야지 또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새누리당 출신인 정두원 전 의원의 분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투표 참여율이 높을 수 있지만 결국 소수일 뿐이고 한국당에는 쥐약이 될 것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멘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표는 한 줌도 안 되죠. 근데 워낙 시간들이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그동안 한 2년간 예행 연습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거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한 줌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군요. 맞습니다. 다만 한국당 내 다른 당원들이 이 태극기 부대에 얼마나 동조할지 그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T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 지지층 가운데서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이처럼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로 높게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TK 지역을 비롯해서 한국당 당원들이 이 태극기 부대의 의견에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4%가 넘었군요. 하지만 이게 단지 숫자만 늘리는 거, 유권자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태극기 부대가 주장해온 내용들, 예를 들어 5.18 왜곡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조작설 같은 것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